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나입니다. 매일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제가 좀 신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주 방송을 드리게 돼서 마음이 기쁘고, 지난 5년 동안 방송하면서 정말 트통 나가 있을 때 4년 동안 정말 너무 어두운 시간에 제가 그래도 줄기차게 방송을 해서 많은 분들이 댓글에서 그 방송 듣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왔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계속 그렇게 주구장창 그렇게 방송을 한 동력이 됐었던 것도 있습니다. 오늘 방송하기 전에 늘 그렇듯이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교자님, 또 이현옥님, 버지니아에 사시는 이현옥님 같은데 이렇게 늘 슈퍼땡스 이렇게 보내십니다. 제인 킴, 또 K송도 늘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크리스티남 보내주셨습니다. 크리스티남 1326, 그 다음에 노현정님 이렇게 감사히 또 보내주셨고, 양성환님, 그 다음에 소냐킴 늘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그 슈퍼땡스 보내주신 분들은 그렇고, 또 한국에 그 카카오뱅크로 보내신 자율 구독료 보내신 분들, 박혜인님, 그 다음에 김은열님 지난번에 보내셨는데 또 보내셨네요. 그 다음에 소피아 히, HI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주 감사드리고요. 라나 방송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큰 격려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그리고 젤로 미국에 사시는 분은, 이제 한국에 사시는 분들은 카카오뱅크고,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젤로 보내주시라 그랬더니 젤을 어떻게 하는 거냐. 근데 모르시는 분은 그 지금 더보기란에 보면 젤로 보내는 그 정보가 있어요. 근데 모르시는 분은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에 가서 나 이 젤로 여기다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은행원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렵고요. 어떤 분이 그래, 은행 가서 했더니 이렇게 보낼 수 있겠더라 이러고 저에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 오늘도 뭐 아주 기막힌 인텔이 있습니다. 인텔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백미가 있어서 참, 저도 이것 때문에 사실은 또 빨리 빨리 알려드려야 되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제가 얘기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이,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앞으로 인류에게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 밝혀질 거를 이제 그 폭로, 영어로는 D로 시작하는 말인데 뭐 영어로는 안 하고 폭로예요 그게. 그래서 그 폭로에 이제 그 시기로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얼마 안 남은 일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세요. 지금 뭐 모든 것이 흰모자가 잘하고 있다며 뭘 그렇게 그냥 방송에서 그렇게 땡땡 하면서 그렇게 말을 조심하느냐,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는 얼마나 제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어떤 근거로 이러느냐 하면, 제가 과거에 유튜브에서 방송을 했었죠, 여러분. 그 왕성하게 하다가 이제 설이 맞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실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방송하시는 분들,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갔었죠, 럼블로. 갔다가 이제 다시 왔죠.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안 좋은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매사에 조심해서 나쁠 것이 무엇이겠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하는 거니까 이해하시기 바라고, 다시 하던 얘기로 돌아가서, 그래서 이제 그런 폭로의 시기로 지금 향해 가고 있는데, 그 비하인드 씬 이면에는 그 우리가 여러 가지 부분의 폭로가 있겠지만, 그 중에 테크놀로지, 그들이 숨겨왔던 그 테크놀로지의 폭로가 가장 큰 부분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례로 그중 하나가 이제 지난번에 방송에서 말씀드렸죠. 그 트통이 매드베드에 관한 그 AI로 만든 비디오 같은데, 그거를 트루소셜에 올렸다가 며칠 놔뒀다가 삭제해버린 얘기를 제가 드렸습니다. 그때에 그 약 한 달 전인가요? 하여튼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리고 뭐 매드베드 카드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매드베드 카드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그 카드가 그러나 이제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매드베드 치료는 누구에게나 프리, 무료다. 그러니까 그거를 빙자해서 여러분들한테 뭐 어떤 웹사이트라든가 누구가 행여라도 그 혹여라도 그 돈을 요구한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다 거짓말입니다. 명심해 두시고, 그런 거에 혹시 그 약한 사람들을 타겟하는 게 원래 그 사기꾼들이 하는 일이니까, 그런데 행여 넘어가시지 않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돈을 요구한다 그러면 이제 무조건 이상하게 생각하시고,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아까 하던 얘기가 뭐냐면, 그 매드베드가 있다는 거를 사람들한테 알리는 목적으로 트통이 그런 트루소셜에다 올렸는데, 그러면서 이 메디컬 인더스트리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료 산업이 미국에. 그래서 그 매드베드는 이제 프리퀀시로 DNA로 연결된 우리 바디, 우리 몸을 힐링, 치료한다, 이제 이런 걸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바디가, 몸이 일렉트리컬 프리퀀시가 흐르고 있고, 제가 전부터 매드베드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얼마 전에 트통이 이것을 올린 걸로 보고, 우리가 행여라도, 저도 그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이게 매드베드가 실제 있기는 한 거냐, 이거 도무지 계속 인터넷에서 나와서 간간히 소개드렸는데, 말씀드렸죠. 요즘은 꽤 자주 매드베드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산모가 진통이 띄엄띄엄 있다가 막 잦아지면 이제 아이가 나올 것처럼, 이게 지금 매드베드가 얼마 남지 않았느냐,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더 이상은 그게 미스테리가 아니고, 또 존재 여부도 이제는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있기는 있는 거예요, 확실히. 과거에 5년 전에 매드베드 제가 얘기했을 때는 있기는 있나 이랬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말씀을 드렸냐 하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트통이 그 얘기를 했어요. 직접 나와서. 그때 5년 전에. 그래서 저 양반이 저렇게 얘기하면 저거는 있는 거 맞다. 그래서 제가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드렸던 거죠. 제가 매드베드 얘기한 사람 아마 제가 5년 전인가 그 2020년 그 후반부에 매드베드 제가 얘기했을 때 아마 제가 최초로 유튜브 상에서 한국 사람으로는 얘기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최초든 얼마든 간에 매드베드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때 몰랐을 시절이에요. 5년 전에. 5년도 더 됐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그 트통이 그 올린 비디오가 이제 의료 산업에 아주 광풍을 일으키고 지금 혼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냐하면 트통이 뭔가 말하면 저게 그대로 될 건데 하면서 실행한다는 거를 사람들이 알기에 트통이 실수로 그렇게 올렸나?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있습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제가 매드베드 출연 시기를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방송에서 이랬죠. 2026년 초반전, 내년이에요. 초반전에 매드베드가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요 지난 방송에서는 2027년에 일반에게 공개 뭐 될 거다. 밀리터리 병원에서부터 할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시는 거예요. 이 사람 뭐 2026년이라더니 뭐 또 2027년 뭐래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겠어요. 오늘 요 출연 시기에 대해서는 오늘 요렇게 얘기하고 요거는 종결 짓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인텔을 지금 활동하고 있는 와이렛 흰모자에서 흘러나오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정보가 한 개가 아니에요. 몇 군데에서 나오는데 소스가 몇 군데예요. 그러니까 그 몇 군데가 서로 약간 그 시기 날짜 이런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그 시기를 2026년이다. 그러니까 여기 소스끼리 조금씩 다른 날짜를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 그 얘기를 한 이유가 있어요. 2026년이다. 처음에 그렇게 나왔길래 얘기를 했다가 또 다른 그 소스가 2027년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얘기를 그때 망설였어요. 그러나 한 이유는 이게 뭐 예를 들면 2030년 지금부터 5년 후죠. 그런 2030년이나 10년 후인 2035년 이런 게 아니고 곧 있을 앞으로 몇 년 안에 있을 일이야. 이 얘기를 하려고 그 연도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실행될 일이다. 그런 걸 알리기 위한 거예요. 왜냐? 이거 좀 기다리시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아주 그냥 모든 게 생명이 간당간당 하면서 그냥 힘들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이거를 희망으로 가지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에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지금 여기서 확실히 말하고 싶은 건 2026년, 27년이 28년으로 연장될 수도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나 이거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 생각나실지 모르지만 제 방송을 2020년부터 들으셨던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이가 먹어서 그러나 자꾸 얘기를 하다 보면 격기로 나가는데 제 방송을 새로 들어와서 들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열심히 듣던 분들은 다 어디로 갔는지 또 내가 유튜브로 돌아온 거를 지금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의 숫자가 지금 2만 명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옛날에 뭐 5, 6만 명씩 들었었는데 다 이제 어디로 사라졌어요, 그분들이. 뭐 it's okay. 저는 이 정도의 숫자가 듣는 것도 너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뭐 몇 분이 들으시던 이런 오디언스가 있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근데 이제 아까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그 옛날에 방송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옛날에 이제 2021년, 2022년 이제 그때에 제가 그 인텔에서 뭐라 그러냐면 트통이 이제 곧 돌아올 것 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는 아주 2021년 같은데 초기에 막 거는 뭐 매돌이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또 제가 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언제 온다 이런 거예요. 근데 뭐 항상 불발이었죠. 안 오죠. 오긴 뭘 옵니까? 그러니까 몇 번 제가 날짜를 얘기하다가 어느 참에 가서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랬어요. 나 이제 이거 날짜는 시기는 얘기하지 않겠다. 이제 온다고 오면 오는가 보다 해야겠다. 이렇게 하고 그때부터 더 이상 날짜를 얘기 안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1년 있으면 오려니 2년 있으면 오려니 3년 지나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 날짜 다 채우고 선거 제대로 하면서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뭐 곧 돌아온다 이런 거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난번에 한 얘기 똑같은 얘기가 너무 저도 이게 감사한 일이라 또 한번 반복하는 얘기는 일반 상식적으로 얘기해서 트통이 나가 있을 4년 동안에 딥스에게 그렇게 힘들게 뉴욕 법원을 90번을 들락거리고
말하려고를 그 수색을 당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역경을 견디면서 다시 대통령 선거에 출마해서 다시 이렇게 triumphant comeback, 아주 엄청난 그런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이런 거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한 와이렛이 앞에 세운 수장이 트통이고 그리그리 데볼루션을 그렇게 하면서 돌아올 수 있었다는 얘기는 여러 번 했고, 그래서 돌아온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계획하에 돌아온 겁니다. 그러나 일반 상식으로 생각하면 트통이 왔다는 거는 이거는 믿겨지지 않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4년 동안 돌아온다, 굳건히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들으시는 분들 중에 돌아오긴 뭘 돌아와, 저 사람은 저러다가 안 돌아오면 저 사람 저거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시고 들으실 분들도 있을 텐데, 저는 그냥 신념을 가지고 돌아온다 했어요. 근데 돌아왔어요. 진짜 할렐루야죠. 너무 감사드리죠.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이제 다시 얘기를 좀 오므려서 그렇게 와이렛이 그 신모자들이 이벤트 드리븐이란 말을 써요. 그건 뭐냐면 이벤트, 어떠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 이벤트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 이벤트가 정해지면서 시기도 정해주고, 그러니까 날짜를 딱딱 정해놓고 오늘은 이거 해야 돼, 한 달 후에 오늘은 이거 하는 날이야, 이게 아니고 이벤트가 어떻게 벌어지고 어떻게 그것이 추진돼 가느냐에 따라서 다음 이벤트가 정해진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벤트 드리븐이란 말의 해석인데, 그래서 다시 그 매드베드도 지네들이 지금 뭐 2026이다 27이다 이러지만 who knows, 뭐 2028이 될 수 있고, 뭐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2029도 될 수 있죠. 그러나 저는 트영님 임기 기간 안에 충분히 이것이 다 고급이 되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그런데 왜 굳이 2026, 27 얘기를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이유예요. 여러분들한테 어느 정도 이게 좀 뭐 희망적인 일인데, 그렇게 그냥 그렇게 너무 시기를 너무 얘기 안 하는 것도 아니지 않나 해서 제가 리스크를 안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중에 댓글에 뭐 곧 온다더니 뭡니까 이제 이런 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오는 매드베드 출연 시기는 제가 시기가 다가와서 그것이 굉장히 그 가시권 말이 되나요? 가시권 안에 들어왔을 때 다시 또 그 시기는 또 좁혀지는 대로 말씀드릴 테니까 그 시기는 그거는 이 정도면 설명이 잘 됐죠, 여러분. 매드베드 우리 앞에 출시되는 시기, 그렇게 아시고 시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텔을 받는 대로 여기다가 전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과거에 말씀드렸죠. 인텔이 이게 도대체 100%라면 전체가, 그러면 여기서 70, 80%가 이게 도대체 맞냐? 이게 틀린 말이어도 나는 일단 전한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뭐 60, 70%만 맞아도 전할 의미가 있다 생각을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미스인포메이션, 디스인포메이션도 많이 저에게 준다고 생각을 해서 과거에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그 오정보와 역정보를 부단히 더 가려내고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감사한 일은 그렇게 잘 가려내서 했더니 세월 지내놓고 제가 어쩌다 가끔 할 일 좀 심심하다 그럴까? 뭐 그러면 제가 옛날에 4년 전, 뭐 3년 전 이랬을 때 그 했던 방송을 지금 들어봐요. 그러면 내가 도대체 옛날에 도대체 뭐라고 이러고 떠들었나? 그리고 들어보면 지금 들어봐도 과히 무리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말했던 것이 많은 부분이 지금 드리는 인텔에 비추어 볼 때에 많은 부분이 실현되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도 설명을 하면 될 거. 그래서 그 매드베드 영상은 사람들에게 몇 가지 목적을 가지고 캄이에요. 커뮤니케이션이 캄이라고 그러잖아요. 뭐로 의사소통을 하려고 했느냐? 그런 게 있어. 1번. 그런 게 있어. 2번. 그게 이제 출시가 될 거야. 너네들한테. 그 다음에 3번. 목적은 내 생각에는 이 의료 산업한테 스타트업 막 이렇게 이게 막 뒤적거리는 거야. 걔네들. 그래서 그런 당황시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런 매드베드 동영상을 올렸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이건 다른 얘기인데 그 러시아의 일반에게는 안 알려졌지만 푸틴의 가장 지인 아주 가장 가까운 컨피던트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지금 우리가 알파벳 숫자가 아니죠. 알파벳 그 레터의 17번째 레터가 뭔지 아시죠? O, P, Q, R, S. 거기 조그맣게 거기 들어간 그거를 이 말을 별로 안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작전을 그 작전을 이 전 세계 X 트위터죠. 그 X에 부지런히 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아예 막 트통이 그거에 작전의 수장이라고 그러고 아주 대놓고 올리는 자가 있어요. 그가 세계 사람들이 다 보죠. 그 사람이 이름이 뭐냐? 이 스펠링이 KIRILL인데 우리는 키릴 디미트리. 그 디미트리는 라스트 네임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공식 직함은 러시안 디렉트 인베스트먼트 펀드 CEO입니다. 그 회사에. 근데 이게 간단히 뭐냐? 러시아의 사버린 펀드니 모든 그 재정 관련으로 그걸 주무르는 그런 푸틴이 임명한 가장 가까운 사람인데 러시아 사람이지만 미국에 가서 공부를 하고 하버드를 나오고 그 미국의 금융계 투자계에서 일을 하다가 이제 러시아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지금 이런 활약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과거에 한 두세 주 전에 인텔의 드미트리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제가 그동안에 제가 너무 다른 중요한 소식들이 많아서 이 사람 소식을 좀 빼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요 정도 요즘은 여러분들한테 소식을 이렇게 자주 전해드리면서도 준 소식을 다 여러분들한테 못 전해요. 그러니까 중요 순서대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근데 만약에 이제 다음에 시간이 있으면 이 드미트리 얘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 할 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코멘트 댓글에 민감한 단어 그런 거 또 굉장히 어떤 특정 단어 아시죠? 여러분들 다 똑똑하셔서 이제 알아들으시는데 그런 거나 댓글 읽어보면 아주 훌륭한 댓글을 쓰셨어요. 그런데 어느 하나 단어 때문에 우리 댓글 관리하시는 분이 내가 할 수 없이 그거를 지웠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댓글 관리하는 분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가 이 방송을 하면서 그동안 저를 도와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제 돈을 들여서 이제 그분에게 페이를 하고 그렇게 제 일을 도와주시고 최근에는 이제 유튜브에 너무
방송을 자주 올리기 때문에 그분 이제 제가 이렇게 녹음을 해서 주면 그분이 이제 이렇게 잘 올리는데 이게 뭐 올리는 거 일이 여러 가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분의 도움을 받고 있으니까 저는 그분에게 페이를 하죠. 본인은 뭐 그런 뭐 사양을 하지만 이제 그건 아니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제 페이를 하는데 그동안은 제가 제 사비로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그분에게 이렇게 너무 유튜브에 자주 올리고 일도 많아지고 하니까 좀 더 넉넉하게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멤버십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광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 그런 인컴이 나오면 그렇게 이제 이제는 내가 내 사비를 드리는 일은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멤버십을 근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광고는 충분히 보시겠지만 이제 그 멤버십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이렇게 안정된 어떤 달달이 어떤 인컴이 추출이 되기 때문에 제가 열심히 멤버십 광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마이크도 사고 제가 마이크도 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뭐 불필요한 얘기 같긴 한데 제가 또 워낙 또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하는 편이라 그래서 마이크가 또 뭐 산지 얼마 안 된 것이 속을 썩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요 얼마 전에 방송 한두 달 전에 들으시면 막 찌직찌직 거렸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근데 또 그래서 또 이번에 또 굉장히 비싼 성능이 좋은 좀 그런 일 없는 마이크를 또 샀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냐? 이제 그런 비용이 발생을 한다. 근데 내가 내 주머니에서 이제 그런 비용 발생한 거를 낼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자율 구독료 보내주시고 또 젤로 보내주시고 뭐 그러저러 또 멤버십을 좀 가입해 주시고 그러면 그런 수입이 창출이 되면서 제가 제 주머니에서 돈을 내고 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 또 저도 또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인컴이 나오면 좋죠, 여러분. 이 고생을 하는데 그래서 저분이 왜 저렇게 멤버십을 열심히 광고하나 그러셨던 분이 혹시라도 있으실 거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멤버십을 그 커피 한 잔 저한테 사주시는 거니까 한 달에 커피 한 잔 나쁘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멤버십을 다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제일 또 형편이 괜찮으신 분들은 좀 높은 그 업그레이드도 하시고 그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열심히 이 인텔을 전하는 거지만 여러분들도 같이 참가하셔서 라나 방송을 꾸려 나가자. 그 자랑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고급 정보 이런 거는 여러분 단연컨대 제가 말씀드린 거 어디 가서 못 들으십니다. 그러니까 극장표 하나 사가지고 극장 들어간다 영화 보러 간다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그러한 멤버십을 하셔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자꾸 이게 지금 이게 나이 먹은 티가 나는 건데 이게 자꾸 얘기가 길어집니다. 그래서 비용들이 발생을 한다. 그 제 말씀드린 제가 이런 커뮤니케이션도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또 이건 이제 또 곁길로 또 나갔는데 또 돌아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그 크릴 디미트리가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이 사람이 은행이라든가 이제 그 러시아의 은행이라든가 투자 쪽으로 이제 활발한 일을 하고 거의 그런 이런 경제 쪽으로서는 그 푸틴 다음에 이 푸틴 2인자라 그럴까? 뭐 그런데 그 푸틴을 위해서 러시아의 사버린 펀드 그 각 나라마다 그 자기 그 사버린이라는 뜻은 이제 주권이란 뜻인데 그
그러니까 국부 펀드예요, 이게. 그래서 사버린 펀드를 매니지를 하고 있습니다, 드미트리가. 근데 이거는 이제 캔디스 오웬스, 여러분들 제가 많이 여러 번 얘기했는데 지금 마크롱의 아내가 원래 지금같이 하여튼 마크롱 아내를 제가 과거 방송에서 제가 폭로를 했죠, 여러분. 근데 그런 얘기를 최근에 한 5편에 통해서 하고, 또 투통이 이제 그만해라 그러면서 전화가 왔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제가 다시 돌아와서 아마 8월달 방송에 그 얘기를 자세히 했습니다. 이게 뭔 소린가 하고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7월 28일부터 유튜브 돌아와서 방송을 다시 하니 과거 거 들어가서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드미트리가 이제 캔디스하고도 연관이 있고, 또 영국의 황실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뭐냐 하면은 또 드미트리의 아내가 푸틴의 딸과 친한 친구고, 하여튼 뭐 이렇게 가족끼리도 이렇게 끈끈하게 엮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뭔 얘기를 하려고 뭐가 이렇게 그냥 장황하냐 하면, 프리메이슨의 제일 최고 위의 레벨이 33도거든요. 그래서 33도 프리메이슨이 이제 그들이 다 비밀 사회를 조직해서 이제 이렇게 활동을 해왔잖아요. 근데 이제 유럽이나 바티칸에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딥스들이 지들끼리 싸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제 지들이 이제 쫓기고 그러면 이제 내분이 일어나는 건 그건 아주 지당한 이치죠. 원래 걔들이 그렇습니다. 막 이제 서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막 엮여 있다가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 이제 물어뜯죠, 여러분. 그건 그런데 유럽이나 바티칸에서 이 프리메이슨들이 이제 제일 높은 33도 프리메이슨이 이제 지도층에 있는 애들이니까 서로 이제 싸우고 있고, 그래서 그게 이제 트통이 1기 때부터 2016년 이후 2017년부터 계속 그런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레이시아 항공 MH370이 사라졌죠. 사라져서 이제 일부 사람들은 그게 사라진 게 AI 조작이 아니었나 각종 추측이 난무를 했죠. 그러나 밀리터리가 뭐라고 확인해 줬냐면 그건 실제 일어났어. 그렇게 하면서 사라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컨펌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시브리스라는 이게 이제 테크놀로지 이름인가 봐요. 이거를 SYBRIS, 시브리스, 사이브리스, 어떻게 발음을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그래서 매우 강력한 테크놀로지로서 세틀라이트나 지상의 군사 장비를 사용해서 무엇이든 3D로 어떤 방향으로든지 격추시킬 수 있는 테크놀로지가 사이브리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그래서 MH 370 그게 사라질 때 세계의 기체에 라이트가 있었는데 그것을 사라지게 하는 테크놀로지를 썼다. 최대한 제가 번역을 잘 한 건데 이게 지금 그런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우리한테는 사라지게 보이는 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게 뭔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던 상식은 뭐냐면 만약에 쬐끄만 아무리 적은 비행기라도 이 지구상 안에 있으면 그것이 사라져서 어디 있는지 추적 불가능하고 모르겠다 하는 일은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뭐든지 다 추적 가능하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게 사라졌다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흔적 없이 사라진다는 게 불가능한데. 그래서 모든 기록과 추적이 가능한데 트통 주위에 있는 과학자, 사이언티스트라고 그랬으니까 과학자나 그들은 스페이스나 공간이나 시간, 스페이스 앤 타임이라고 그랬으니까 공간이나 시간을
밴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교란시켜. 이 밴드라는 게 구부리다 이런 뜻인데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스페이스나 타임을 이제 일종의 조작할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가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깊숙이 저 그 딥스들이 숨겨놨었는데 그게 뭐하고 연결되냐? UAP와 UFO 등 정부가 감추고 있는 그 테크놀로지하고 연관이 돼 있고 그것이 알려지게 되면 세상이 아주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MH370에 대해서 알고 싶다는 분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귀뜸을 했어요. 그것만 따로 이렇게 뭐 방송을 뭐 멤버 방송에서 지금 할까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냥 그거가 되게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제가 그거를 읽은 지가 한 8개월 정도 됐는데, 지금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다시 돌아가서 그 자료를 찾아서 그것만 가지고 특집으로 방송을 하나 해도 될 만한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하고 기억 속에 사라졌겠죠? 근데 그게 뭐냐면, 간단히 에센스만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그 마이크로칩, 그 기술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술이 이제 조금 이따 그 얘기가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올 건데 마이크로칩 영어로 뭐 그 기술 이름이 긴데 하여튼 중요 단어는 마이크로칩이에요. 근데 그게 그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는데 푸틴이 그거를 그 와일헤드 얼라이언스 흰모자 얼라이언스 할 때 미국의 흰모자들이 가장 중요한 동지, 누구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거냐 하면서 푸틴을 끌어들였죠. 그래서 푸틴이 할게. 그래서 그럴 때에 이게 와일에 될 때 얘기예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얼라이언스 하는 게 2012년이었으니까 제가 에드머럴 라저 얘기도 했었죠. 그 라저 제독이 트형을 찾아가서 대통령으로 출마해달라. 이제 그게 2012년입니다. 그래서 그 오씨가 나라를 이제 미국의 오씨 아시죠? 그 나라를 이렇게 되다간 이 지구상에 미국이란 나라가 없어지겠구나.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이제 흰모자의 그 라저가 그 트통을 찾아갔다 그랬죠. 그때 이제 그 뉴욕에 찾아가서 이제 그 제안을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인 흰모자의 활동은 흰모자라는 건 이제 굿가이라고 따지면 뭐 에브람 링컨 때까지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다가 이제 더 본격적인 제가 하워드 휴즈 얘기도 했고 그 케네디 대통령 그 죽을 때 그때에 본격적으로 이것이 이제 더 구체화되고 결성되고 그 얘기는 역사는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 푸틴이 흰모자로 내가 얼라이언스 할 때 미국의 그 마이크로칩 그 엄청난 기술입니다. 누구도 안 가지고 있는 그 기술이 혁신적인 기술인데 그거를 그 푸틴이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그 기술에 접근할 수 있게 해줘. 그러면 너 흰모자 할래?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러면 내가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내가 확증을 받고 할 수 있냐? 그래서 그 기술을 아는 과학자와 엔지니어 플러스 그 과학자 엔지니어의 가족들 그 사람들을 다 어디로 태웠냐? 그 말레이시아 항공 항공기에 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을 우리에게 보내달라. 그러면 내가 그들이 러시아에 와서 있으면서 나에게 그 기술을 주고 가르쳐주고 하면 내가 니네들을 믿을게. 그게 그 사건이에요, 여러분. 내용의 핵심 내용은 요겁니다. 그래서 그리로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수백 명이 타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알기로는. 근데 이제 제가 그 뒤에 지금 말한 핵심 내용 뒤에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를 들으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그래. 그러면 그 과학자와 가족 외에 일반인들도 타고 있었을 거 아니냐? 그럼 그들은 어떻게 됐냐? 그런 뒷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NDA 사인을 받고 그 사람들은 잘 보내주었겠죠. 그 NDA 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랬고, 즉, 그 MH370은 그런 사연이 있습니다. 내가 이거 8개월 전인가 9개월 전에 읽었을 때, 제가 약간 소름이 끼쳤어요. 야, 왜냐하면 저는 그 항공기가 사라진 거를 늘 관심 있게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이거 분명 뭐 있는데, 그랬는데, 그게 인텔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읽고 매우 기뻐했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때에 제가 그거를 방송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을. 그때 그 방송 그걸 들으면서 그런 거를 좀 방송에 좀 할 수가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지금 그냥 좀 살짝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후에 더 디테일이 있긴 한데 제가 추이를 봐가면서 아마 멤버 방송에서 할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의문 가졌었던 분, 요 정도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NDA 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다. NDA는 Non-Disclosure Agreement의 약자인데, 비밀 유지하겠다는 동의서예요. 비밀 유지 동의서, 뭐 이 정도. 그래서 갑자기 지금 생각나는 게, 클린턴 때 이제 빌 클린턴이 알칸소 주지사 하면서 이제 안 좋은 일을 많이 했다 그랬죠. 약. 그거를 열심히 받아가지고 콜롬비아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열심히 전국으로 날랐는데 그거 충실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된 거죠. 그런데 아주 형편없는 아주 자격도 안 되는 자죠. 그 자가. 근데 여자 중독자고, 그런데 그래서 주위의 대통령이 너 너무 중독인 것 같으니까 너 좀 병원 치료 좀 받아라 이렇게 할 정도였었거든요. 근데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 어느 트럭 운전사가 있어요. 근데 트럭이 뭐 세마이 정도 큰 트럭을 끄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다 죽게 됐어요. 다 죽게 돼가지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자기 동생한테 내가 평생 간직한 사실인데 내가 죽을 때 되니까 너에게 이 얘기를 얘기하고 죽을게. 그리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알칸소에서 물건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하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거미줄 같이 우리 지하에 돼 있다 그러잖아요. 전 세계가 덤이. 근데 지하에서 알칸소 이제 거기서 물건 받아가지고 이제 지하로 들어가면은 자기가 글로 그렇게 운전을 해서 나가면 캐나다로 나갔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많은 돈을 주더라. 그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트럭 운전사가 그거를 이제 오래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덤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게 국경을 불문하고, 그리고 연결이 돼 있었고, 그 다음에 그런 클린턴이 한 일을 그런 걸 아주 다 이렇게 증언을 해준 자죠. 그런데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 사람 얘기를 하냐면 그 사람은 NDA 사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너 이거 죽을 때까지 아무한테 말하지 마. 그리고 NDA 사인을 하고 그 일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NDA 사인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갑자기
NDA 그 비밀 유지 그 동의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곁길로 나갔다가 이렇게 다시 또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지금 가스나 오일을 기본으로 거기서 이제 석유에서 뭐 플라스틱, 말할 수 없는 플라스틱 뭐 엄청나게 빼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쓰는 많은 재료가 이 석유 거기서 나오죠. 그래서 먹는 것도 그런, 그래서 오일 그 석유 산업이, 오일 인더스트리가 아주 엄청나게 큰데, 지금 제가 조금 아까 말하는 그런 여러 가지 테크놀로지가 소개가 되면은 전 세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걸 뭐에 비유하나? 옛날에 이제 지금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이, 제가 그 청소기가 이렇게 그 미엘레라고 이렇게 청소기 이렇게 줄쭉 달린 거 있잖아요. 그 와이어, 그러니까 무선이 아니고 그거 가지고 이제 베큐um을 했단 말이에요. 집안 청소를 전에 했는데 그게 줄이 이제 있으니까 뭐 그 아울렛 있는 데마다 꽂으면 다니면서 이제 청소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러고 있다가 얼마 있다가 뭐 한 얼마 있다가 그 뭐죠? 다이슨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무선이야, 무선. 그리고 그냥 무겁지도 않고 가볍고 뭐 충전해놨다가, 그러니까 그 다이슨 사니까 다이슨으로 청소하니까 세상에 편하고 좋은 거야. 이게 무선이니까, 와이어레스니까. 그래서 그 와이어드 된 그 유선 그 청소기 다 쓰레기통에 버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갑자기 드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그런 거야.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테크놀로지가 이런 말 아주 훨씬 더 고급이고 뛰어넘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뭐 한 50년 이상 있었는데 그걸 숨겨놨잖아요, 저쪽 애들이. 근데 그게 소개가 되면 그 옛날에 있는 청소기 버리듯이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건 대체 버리고 그 새로운 게 너무 신박한 것들을 나오니까 쓰게 된다. 이렇게 비유적으로 갑자기 설명이 되네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100 트릴리언 정도 우리가 그 세이브 될 거다. 이런 뉴 테크놀로지가 소개가 되면.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인피니트 그 에너지가 제로 포인트 에너지로 아주 무제한의 에너지가 생기고, 그러면 우리가 뭐 전기값을 내겠습니까? 여러분 뭐 그잖아요. 뭐 석유 뭐 그 내추럴 가스, 집이 저희가 이제 그 내추럴 가스로 집을 덮이니까 뭐 그런 것도 다 돈 안 낼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뭐 서비스 차지 정도 하겠죠, 여러분. 그래서 $100 트릴리언 정도 우리가 그 세이브 할 거다. 그래서 스티븐 그리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뭐 그 UFO를 밝히고 그 또 이 사람이 또 매드베드도 있다고 학원도 해준 사람이고, 그래서 스티븐 그리어 찍으면 여러분 그 유튜브에 그 사람이 하는 인터뷰 같은 거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사람이 내가 알기로 원래 의사였던가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잘 지금 확실치 않은데. 그래서 그분도 같은 얘기를 했어요. 뭐 $100 트릴리언 아니고 한 500 트릴리언 정도 그 세이브 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오랫동안 우리가 이런 변화를, 근데 사람이 웃기는 게 뭐냐면요. 모든 게 변하면 좋을 것 같잖아요. 뭐 돈도 많이 세이브하고 생활도 편리해지고 그런데 사람은 이게 관성의 법칙이라 그러나, 하여튼 사람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냐면 we don't like change. 우리는 change를 안 좋아해요. 이게 원래 그래요. 뭐 있던 하던 대로 해. 그래서 그 change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그 형태의 유형의 사람이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뭐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어떤 성격이냐면,
이렇게 뭐 부엌에서 요리를 해. 근데 내가 유튜브에서 뭘 봤는데 아주 신박한 방법이 있어. 그러면 저는 이제까지 그게 좋잖아요. 그러면 시간 절약하고 훨씬 효율성이 있고 더 맛있고 뭐 이러면요. 저는 그거를 보고 지금까지 제가 하던 방법 다 버립니다. 그리고 그 방법으로 갈아타요. 그래서 자꾸 바꿔요, 저는. 그래서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분들이 뭐냐면, 아유, 그냥 하던 대로 할래요. 그냥. 아유, 그냥 이게 편해요. 뭐 이런 사람들 있죠. 그냥 답답하죠, 저는. 그런 사람들. 근데 뭐 그 사람 보고 뭐라 하겠어요? 그건 뭐 사람이 자기 뭐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하니까. 다 저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저는 안 그래요. 저는 그냥, 저게 더 편하네. 그러면 그 바로 갈아탑니다, 저는.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 이제 또 주제를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지금 뭐 얼마 얘기도 안 했는데 또 오늘 뭐 쓸데없는 쓸데있는 뭐 이야기가 좀 별로 얘기 안 한 것 같은데 가만 있어보자. 이게 지금 50분쯤 지났는데 가만 있어봐. 제가 뭐 얘기 좀 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솔로몬 성전 지하 이제 이게 저 나이츠 오브 템플라라는 게 있어요. 그 템플 기사단인데 이 템플 기사단은 이 몰타 기사단하고 여러분 구분하셔야 돼요. 둘 다 이름이 기사단이라서 비슷한 줄 알지만 틀립니다. 근데 그 옛날에 솔로몬 성전 지하에 템플 기사단이 가서 그 어떤 박스가 있다. 갔더니 이제 모노토믹 그 골드 금이 있어서 그거를 피라미드에도 사용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근데 뭐 하도 옛날 얘기니까 뭐 확인은 안 됐지만 이제 근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는 법궤가 그 밑에 있었다라는 소문들이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인피니트 에너지하고 관련이 있다 이런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텔에 뭐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써놨네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이 저쪽 애들 검은 모자 애들 공부를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듣고 얼마나 읽었겠습니까? 옛날에 유튜브도 없을 당시에요. 그때 그냥 뭐 엄청 읽었어요. 그냥 그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뭐냐 그러고 이제 읽고 또 읽으니까 이게 이제 퍼즐이 맞춰졌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저쪽 애들 얘기를 엄청 들은 거예요. 그때 이제 뭐 달도 간 적이 없다니 뭐 이제 그런 거를 그때 다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템플 기사단이고 한국말로 이제 나이트 KNIGHT 나이스 기사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수형으로 기사 나이츠 오브 템플인데 그거는 이제 그 템플이라는 게 이제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지키던 기사들이라 그 이름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 중세 1차 십자군 전쟁 후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템플 기사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제 군사 세력이기도 하고 그래서 12세기 13세기에 십자군 전쟁 이후로 많은 부와 권력을 얻게 되죠. 이 템플 기사단이. 그래서 그때 이들이 뭘 했냐면 인류 최초의 금융 네트워크, 그런 금융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런 에너지, 아까 제가 말한 인피니트 에너지를 이해하기 시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것도 이해를 했다 그래요. 이거 매우 영적인 얘기인데 이건 좀 깊게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14세기에 아주 뭐 승승장구하다가 14세기에 박해를 받죠. 이제 더 이상 그들의 역할이 조금 미비해지면서 박해를 받고 그때 너무 그들이 잘 나가니까 그 프랑스의 필립 4세일 거예요. 아마 그 사람과 그 교황 이름이 클레멘트 5세인데 그 둘이 그
프랑스의 왕이 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다 죽이고 일부 잔재가 도망가서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바이킹들이 있는 노르웨이라든가 영국이라든가 아일랜드라든가 이런 데로 도망을 가서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들이 배우고 알았던 지식을 자기 후손에게 가르치게 되죠. 이게 이제 그 템플 기사단 얘기예요. 근데 왜 템플이 기사단이냐면 그 템플을 그 성전을 지키는 사람들로 시작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성전에 가서 자꾸 그 기독교인들이 구경을 하러 가니까 자꾸 거기가 안전하게 구경을 할 수 있게 해야 된다 해서 템플 기사단이 시작은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템플 기사단 얘기를 왜 하느냐면 그들이 이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의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정부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후에는 1700년대에는 미국으로 잠입을 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이제 그 프리메이슨이나 제수잇이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그들이 아주 이제 그 딥스의 모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템플 기사단이 걔네들한테도 잠입을 했어요. 그래서 또 그들에게 이제 잠입했다는 거는 계속 같이 있으면서 한 짝이 됐다는 게 아니고 그들을 뭐 얘들은 어떡하나 하면서 인필트레이션이란 말을 쓰니까 잠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템플 기사단은 그 명맥을 지들끼리는 유지하고 있습니다. 유지하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제수잇이라든가 뭐 프리메이슨이라든가 그런 일루미나티라든가 이제 그거하고는 구별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템플 기사단은 지금까지 내려오는데 미국의 우주군, US 스페이스 포스 우주군이라든가 NSA, 내셔널 시큐리티 에이전시인가 뭐 그게 약자일 거예요. 그래서 NSA 안에 많이 있습니다. 걔네들이. 그리고 지금 그들이 대통령이 되고 마운트 맥켄리를 장악한 후에 그 옆에 요 얘기는 이건 이제 좀 다른 얘기인데 그래서 템플 기사단 얘기를 왜 했느냐? 그들의 잔재들이 지금 이 흰모자 이쪽으로 일을 같이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느닷없이 뭐 템플 기사단 그러면 이게 뭐냐 이를 여러분들이 그러실지 몰라서 그 다음에 이제 트통이 대통령이 되고 취임식 날 마운트 맥켄리 얘기를 엄청 했죠. 3번 정도 했는데 그게 원래 이름이 디날리였어요. 오씨가 대통령일 때 디날리로 이름을 바꿨다가 트통이 맥켄리가 이제 과거 역대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인데 나는 마운트 맥켄리로 바꿀래. 그래서 그걸 취임식 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마운트 그거는 엄청난 캄입니다. 뭐냐? 그 마운트 맥켄리가 그 옆에 마운트 헤이즈가 있어요. 그런데 딥스가 UN 미국의 공군 정보 작전이 이루어졌고 그 보링 머신이라 그래. 이렇게 뚫는 거. 그 보링 머신으로 터널을 뚫고 지하 베이스를 만들어서 계속 딥스들이 지하로 들어가서 여러 가지 작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쓰고. 근데 트통이 그 3번이나 취임식 날 강조해서 취임식에서 마운트 맥켄리로 이름을 바꿨다는 얘기는 뭐냐면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디렉트 캄이에요. 직접적인 그 커뮤니케이션 캄인데 세계에 있는 군산복합체에게 뭐라 그럽니까 하냐면 야 니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하에 있던 그 기술 있잖아. 그거 내가 다 캡처 장악했어.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 그렇게 걔들한테 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냐면 니네들이 지하 베이스에서 하던 일 그런 일들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딥스들은 듣고 아이고야 우리는 이제 망했네. 우리는 마운트 맥켄리 밑에 있는 그 모든 테크놀로지 다 뺏겼네.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신모자들이 다 장악했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를 취임식 날 3번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고 맥켄리 이름 바꾼 게 뭐 대단하다고 저러고 계속 얘기를 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역시 그 이유가 있었군요. 요거 뭐 지난 방송에서 언급한 것 같기도 한데 그래서 런던 영국의 런던 지하도 완전히 지하 시설이 엄청나게 있고 그래서 그 아까 말씀드린 거를 다시 반복하면 특통이 오케이, we captured Mount McKinley.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의 모든 기술과 작전하는 거를 완전히 소유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소유하고 있어 라고 딥스한테 한 말입니다. 조금만 더 하죠. 그래서 마운트 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까지 하고 요 뒤에 뭐 엄청 적어놨는데 요거는 요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 뭐 아니면 뭐 다음날 하던가. 요새 뭐 여러분들 제 방송 듣는다고 애쓰십니다 지금. 그래서 마운트 맥켄리 옆에 마운트 헤이즈인데 그 지하의 작전을 그 마운트 맥켄리가 보호하고 있다 그래요. 그래서 2012년에 이게 이제 지금 이 얘기를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이고 나도 이거 이해한다고 애썼는데 설명을 최대한 잘 해보겠습니다. 이게 내용이 어려워서 여러분들 그 2012년에 그 영어로 할게요. Powerful Living Spirit Light가 있는데 그거가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 아인슈타인이 그런 게 존재한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아까 말한 리빙 스피릿 라이트가 웜홀은 뭐 이렇게 뭐냐 하면 이거는 웜홀은 웜홀이지 따로 뭐 이 한국말 번역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도 웜홀이 등장을 합니다. 뭐 관심 있는 분은 더 가서 찾아보세요. 그런데 웜홀은 뭐냐면 물리학에서 나오는 단어인데 공간의 두 지점을 연결하는 터널. 그래서 곧 지름길이다. 그래서 공간 터널. 근데 공간의 두 지점을 순간적으로 연결하는 터널을 웜홀이라 그래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웜홀을 통해서 그 마운트 헤이즈에 그게 리빙 스피릿이 들어왔다. 리빙 스피릿 라이트가 들어왔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2012년부터 2012년이 이제 그 신모자가 본격적으로 활동 시작한 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진짜 작전이 실제 시작이 되는데 이것이 공격으로 각기 다른 지하 시절, 지하에 시설이 많다 그랬죠. 근데 그 딥스 각기 다른 지하 시절 그 시설, 즉 딥스의 작전을 무력화시키고 그것이 마운트 샤스타에 숨겨져 있던 테크놀로지를 접수했다. 그러니까 마운트 샤스타에도 그러니까 얘네 그 테크놀로지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테크놀로지가 모든 그 지하에 그렇게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지상에서는 못하니까 지하에다 갖다 숨겨놓은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한 그 리빙 스피릿 라이트를 좀 더 설명을 하자면 모든 생명과 우주를 연결하는 살아있는 빛의 에너지다. 그래서 이거를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 우주적인 생명력, 이게 철학적이나 좀 상징적인 표현이도 됐지만 그 플라즈마 에너지는 볼케이노나 라바 같은 또 선 안에도 그 플라즈마 에너지가 존재를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플라즈마 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해서 다른 여러 가지 그 지하에서 그들 테크놀로지가 아주 그렇게 발전을 해 온 겁니다. 근데 뭐 지네들이 그 지하에다 숨겨놓고 인류에게 풀어서 인류가 그 혜택을 받는 그런 거를 안 한 거예요, 이것들이. 저쪽 애들이.
괘씸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지금 제가 하는 그 리빙 스피릿 라이트라든가 이런 살아있는 생명 에너지라고 이제 번역을 한국말로 굳이 했는데, 그런 우주적인 생명력이라든가 이런 거는 이제 그 미국에 사는 인디안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있죠. 그들에는 원주민들 그들에게는 오랫동안 전해오는 얘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NSA 얘기를 했지만 이제 아까 그 어드미럴 라저가 NSA 만들었죠. 그래서 2013년, 2014년 이렇게 하면서 그 알파벳으로 17번째 그 작전을 A, B, C, D 이렇게 하면서 17번째에 있는 알죠, 글자. 그 작전을 그 2012년 이후로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누가? 흰모자가. 그래서 딥스라든가 옛날에 그 딥스가 이제 올드 옛날 세럴라이트 뱅킹 시스템이라든가 텔레콤을 다 장악을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지금 여러 가지 그 흰모자의 작전으로 인해서 그 과거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구형 옛날 그런 시스템들이 다 이제 흰모자에 의해서 와해되고 있다. 지금 이게 핵심입니다. 지금 그 정도 이게 좀 하나 우선 여기서 지금 지금 테슬라 얘기가 여기에 지금 나오는데 요 테슬라 얘기까지만 하죠. 그 테슬라 사이언스 센터가 그 테슬라 살아있을 때 있었죠. 그 테슬라가 살기는 뉴욕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테슬라 월든 클리프 타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인피니트 에너지를 실험하기 위해서 테슬라가 정말 많은 양의 에너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피니트 에너지하고 포탈을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그 인피니트 에너지를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후에 이것이 테슬라 죽은 다음에 완전히 비밀로 붙여버렸죠. 딥스 애들이. 그래서 이거를 아는 사람들은 일부 사라지거나 이 세상 사람이 더 이상 아니게 됐습니다. 뭐 상상되시죠? 왜? 테슬라 죽은 다음에 그 내용 알고 있던 사람 싹 정리한 거예요. 말을 좀 조심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테크놀로지인데 이런 거대한 양의 에너지가 아까 말한 웜홀을 오프닝 업 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밀리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테슬라 그게 엄청난 건데 이제 저쪽 애들이 이제 중단시켜 버린 거죠. 왜냐하면 지네들은 인피니트 에너지를 우리 인류가 소개되면은 아예 그 록펠러라든가 아예 기름도 못 팔아먹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다 은폐해 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흰모자가 밀리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거는 이거를 다시 열어서 테슬라의 테크놀로지는 있으니까 그래서 그 테슬라의 많은 테크놀로지에 많은 죽은 다음에 뉴욕 호텔에서 살다가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그 바로 들이닥친 FBI와 CIA가 바로 그 죽은 그 테슬라 집에 가서 들이닥쳐가지고 서류를 싹 정리해가지고 그거를 누구한테 줬냐면 트럼프 트통 작은아버지 잔 트럼프한테 줬다는 얘기를 과거에 제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졸졸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게 뭐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까 하려던 얘기는 뭐냐면 지금 그런 밀리터리가 하고 있는 작전은 지금 테슬라 그 관련으로 계속해서 연결돼서 인류를 이롭게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그 몬탁으로 옮기고, 몬탁은 어디냐면 제가 거기 몬탁에 가봤는데, 그 뉴욕 사시는 분들은 방송 들으시는 중에 그 뉴욕 사시는 분이 있을 텐데, 거기 그 롱아일랜드 라는 곳이 거기 아주 되게 부자 동네입니다. 그래서 그 롱아일랜드 그 끝에가 몬탁인 걸로 기억이 나는데, 제가 이거 다시 좀 더 크로스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지역 이름이기도 하고 프로젝트 이름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 몬탁으로 옮기고 여기서 몬탁 프로젝트가 행해진 곳이에요, 과거에. 그래서 거기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써서 그 리빙 홀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몬탁 프로젝트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막 그 홀로그램 기술이 거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홀로그램 그 여러분 동영상 보면 무섭습니다. 갑자기 막 이렇게 뭐가 그 이렇게 무에서 유가 창조돼 가지고 막 이렇게 무슨 뭐 몬스터 같은 그런 것도 막 생겨났다가 다시 또 없어졌다가 막 이런 홀로그램. 홀로그램이 뭔지 아시고 싶으면 유튜브 들어가서 찍으시면 아마 그런 영상들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만질 수도 있어요. tangible. 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수십 년 동안 몬탁 프로젝트가 그 연구가 되어 왔죠. 그 이름이에요. 그 프로젝트 이름이. 그래서 그 에일리언이라든가 휴머노이드 그런 것이 이제 만들 수가 있는데 그 홀로그램으로. 근데 그게 단 몇 분간만 존재하다가 확 사라져요. 그게 이제 몬탁 프로젝트에서 한 여러 가지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는데 이제 너무나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 인피니트 에너지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그때에 그런 거를 썼고, 또 세뇌 브레인워시라고 그랬으니까 세뇌 작전으로도 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사는 데가 그 뉴욕에 살면서 그 근처에 자기 그 테슬라 타워가 있었고 그 몬탁이 거기서 멀지 않았고 그래서 서로 가까이 있었던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테슬라는 이제 과거에 그 아브라함 링컨하고도 연결돼 있고 링컨이 독일로 사람을 여기서 제가 이 글씨를 잘못 썼습니다. 제가 이제 테슬라 테크놀로지를 얘기하면서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은 제가 과거 방송에서 얘기했죠. 독일의 그 이태리의 그 에일리언 관련 그게 뭐죠? 기술이 그거를 독일로 옮겨갔다 그랬죠. 독일의 비스바덴에다. 그래서 독일에 있는데 그거를 패튼 장군이 그 미국의 패튼 장군이 2차 대전 때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OSS가 그게 지금의 이제 CIA 전신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알란 덜레스하고 서로 이제 의견이 맞아가지고 야 우리 이거 미국으로 옮겨가자. 그래서 미국으로도 가져와가지고 지난번에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플로리다 주의 그 에글린 공군 기지로 옮겼다가 그거를 지금 알라바마 헌츠빌의 지하에 옮겨다 놨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우주군이 이건 뭐 일반 방송에도 나온 얘기인데 미국의 우주군이 콜로라도 샤이언 마운틴에서 지금 그 헌츠빌 알라바마 헌츠빌로 옮겨갔다 그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헌츠빌하고 그 테네시하고 테네시에 지금 뭐가 있냐면은 그 큰 AI 센터를 머스크가 또 거기다가 또 그거를 지금 만들었죠. 과거형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그렇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또 레이디안이라는 방산업체 얘기는 지난번에 자세히 했고 거기와 아리조나 투싼에 그런
것을 지하로 다 연결하면서 나중에 그 EMP라는 건 이제 Electromagnetic Pulse라는 거의 약자인데, 이 EMP가 이제 무기로도 많이 사용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전 세계를, 그리드를 다 완전히 정지시키는 블랙아웃은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냥 블랙아웃 되는 거예요. 정지되는 거.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게 EMP다. 그래서 요런 테크놀로지에 거기서 다 이렇게 생겨나온 테크놀로지들이 간간히 이렇게 인류를 아주 해롭게 하는, 악하게 하는, 그 피해를 주는 그런 테크놀로지로 저쪽 검모자들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해온 게 거기서 조금씩 흘러나온 기술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찰리 얘기가 더 있는데, 요거는 이제 찰리 얘기가 계속 나와요, 여러분. 그러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이제 죽기 전에 자기 주위에 아내를 비롯해서 가까운 사람들의 정체를 알게 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 얘기인데, 요 얘기는 다음 방송에서 할까, 아니면 요 얘기는 좀 일단 더 정보가 많이 나온 다음에 합쳐서 할까,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지금 1시간이 훨씬 지났기 때문에 1시간 이상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또 고맙게도 댓글에 1시간 순삭했습니다. 뭐 길어도 좋습니다, 이런 분이 있는데 뭐 감사하죠, 저는. 그런데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 막 중간에 막 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끊는 건데, 그래서 그렇고, 아까 이제 그 나이스 오브 템플 기사단 얘기는 흰모자하고 그렇게 그러저러해서 그 NSA가 흰모자거든요. 흰모자가 만든 거예요. 아드미럴 라저가 만든 거거든. 그러니까 그거라든가 우주군도 흰모자가 만든 거죠. 통이 대통령 되자마자 만든 게 우주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그 템플 기사단 출신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흰모자들하고 깊은 연관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런 배경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흰모자 얘기를 해야 되기에 아까 템플 기사단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여러 자기 하는 비밀 사회에 잠입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엄청난 그 인류가 그동안 큰 전쟁을 할 걸 여러 개를 템플 기사단들이 막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도 못할 검은 모자와 싸우고 지금 미국 우주군 안에서 특히 많은데 우리에게 모든 진실을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지금 계속 전쟁 중에 있고, 그 템플 기사단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막았다 하는 거가 참, 그러니까 전쟁에 날 뻔했는데 우리가 안 났으니까 모르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과거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이 트통을 이쪽 검은 모자가 뭐 시애틀에다가 뭐 가방으로 들고 다니는 핵 있죠, 아시죠? 그걸로 뭐 시애틀 정도는 날려버리겠다 하고 여러 번 협박이 있었고, 그래서 트통이 뭐 그냥 초창기에요. 자기가 원활하게 생각한 대로 추진 못하고 나간 것이 많이 있었다. 그 얘기는 과거 방송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부적으로 그런 고충이 많았었죠. 그러나 그때만 해도 그게 2016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거의 9년 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엄청나게 검은 모자는 세력을 잃어버렸고 흰 모자는 또 계속 세력을 엄청나게 키워왔고, 이러면서
상황이 지금 바뀐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때 일기 때만 해도 많이 싸우고 있는,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그때만 해도 아직은 그렇게 확실하게 이쪽이 기선을 못 잡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쪽 애들한테 협박을 엄청 받기도 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생각나서 그 얘기도 드리고 긴 얘기 들어주시느냐고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멤버십을 그렇게 하시라 하는 그 이유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이 나나 방송이 작업자족을 해야겠다, 이제 그런 거 하고, 뭐 그야말로 굉장히 적은 소정의 액수니까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나 이거 해야겠다 하면서 많은 분들이 멤버십을 꼭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편이 좋으신 분은 제일 낮은 거 말고 그 다음 단계 자기 형편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오늘 또 드리고 또 이유를 설명하니까 저도 또 속이 시원하네요. 그러면 감사드리고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가 참 이렇게 우리를 인류를 살려주신다고 지금 이렇게 하나님이 이미 이기신 전쟁인데 그거를 이제 사람의 노력으로 이것을 쟁취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거 되게 간단할 수 있어요. 그냥 밤에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사울한테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사울이 눈에 비늘이 덮여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데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다니던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울이 바울 된 거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근데 그 사람 예수 믿게 하려면 그냥 그날 밤에 그 사람 꿈에 나타나서 야, 너 예수 믿어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이러고 생생하게 한 번만 나타나시면 예수님 안 믿을 사람이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잘 안 쓰시죠. 그냥 사람이 사람을 전도해서 힘들게 이 라나 방송 같이 뭐 또 예수님 얘기하고 뭐 복음을 설명하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오셨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뭐 돌아가셨어.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사람이 노력해서 사람을 구원하도록 메신저 역할을 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이 흰모자도 그냥 하나님이 바로 아침에 평정시킬 수 있어요. 저쪽 검은 모자 싹 없애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노력해서 흰모자들이 쟁취를 해라. 이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댓글 쓰시는 거 너무 고마운데 좀 조심해서 쓰시되 댓글이 지금 많이 줄었어요, 여러분. 쓰시는 분만 맨날 쓰세요. 그리고 그러니까 댓글 좀 많이 써주시고 댓글 열심히 댓글에 쓰시는 분 중에 자기가 멤버이신 분은 멤버 그 표시가 있어요, 댓글에. 근데 역시 멤버이신 분들이 댓글을 또 많이 써주시더라고요. 아니셔도 댓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여튼 뭐 제가 여기 지금 적어놓은 것도 이것도 한 방송 한 개 이상 분인데 이것도 좀 보니까 뭐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내일이고 모레고 또 바로 방송해서 올리겠습니다. 라나였습니다.